숙박업에. 숙박업이요? 예. 숙박업이면 뭐 그런 호텔 같은 거? 네네. 호텔에서 실내가 안 된다면 프론트예요? 네네. 프론트. 아, 네네. 객실팀 프론트 업무. 네네. 이거 정규직으로 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아, 정규직. 예. 그 대표님, 제가 한 15년, 20년 가까이 했는데요. 예, 20년. 오, 오래 하셨네요. 네, 20대 때 하고 예. 계속 했는데, 거의 해도 지금 받는 금액은 1년에 연봉 3,600? 아, 그렇게 짜요? 원래 이제 숙박업이 좀 대표님 많이 이제 급여 면에서 몸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는 있을지언정, 예, 그 너무 그럼 월 급여 300이라는 얘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예. 300에 세, 세전이죠, 이게. 새우? 새우. 네. 새우 300. 예. 아, 굉장히 빡빡하구나. 네네. 생활하시기가. 예. 그러면 하필이면 트럭 장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대출 받은 게 좀 많이 있고요. 대출이요? 예. 아, 집 얻으신다고 대출?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예. 단기간에 어쨌든 제가 좀 돈을 고소득을 좀 모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대출 금액도 지금 다 막혀서. 그렇죠. 네. 더 이상은 방법이 없고, 트럭 장사를 처음에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대표님. 그 이제 뭐 취업 사이트를 아무리 봐도 제가 뭐 공장 생산직이나 어떤 기술직에 입사를 해도 당장 벌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따져보면 거의 300에서 그 정도죠. 지금 받는, 예, 그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유튜브에서 나온 것처럼 평택 뭐 고덕 그쪽 반도체 그런 것도 알아봤고, 또 과일 그 알바 사이트에서 과일 장사를 어떻게 좀 알아봤었는데, 네. 그 어느 이제 그 부산 지역인가 거기서 보니까 그래도 금액이 좀 숙식 제공이 되고 금액적으로 그 대표님 좀 한 400 가까이, 예, 400 가깝게. 네, 일주일에 하면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좀 쳐봤죠. 과일 가게, 뭐 과일 장사 이렇게 쳐보다가 이제 대표님 그 영상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때 보고서 그 영상을 이렇게 보고선 이런 기술직에 제가 일당으로 들어가도 그 기술을 배우려면 뭐 1년 이상도 걸리잖아요. 네. 솔직히 대표님. 그래서 일당 뭐 14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지금 없는 거고, 어쨌든 단 시간 내에 좀, 많은 예. 소득이 예. 생겨야 되니까. 네, 그게 제일 컸거든요, 대표님. 요즘에 평택 고덕에 있던 분들 많이 연락 와요. 아, 네네. 아시죠? 예. 삼성전자 아, 네. 4공장 지금 공사 중단시킨 거. 예, 최소 인력만 남기고 다 빼버린 거예요. 네, 거기에 인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거기는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 안 해요. 네, 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하는데 예, 워낙에 시급이 세니까 맞아요. 일당이 네, 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락 많이 오세요. 여기서 나가신 분들 다시 재개를 언제 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예, 공단에서도. 그래가지고 연락 많이 오세요. 그래서, 장사 경험 당연히 그러면 없으시겠네. 네, 그렇죠? 네. 그럼 올해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46 됐어요. 46세. 네, 정말 갈 데 없죠. 네. 이 나이는. 평소에 트럭 장사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 뭐 선입견이나 뭐 이렇게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 있으세요? 그냥 어머니도 예전에 젊으셨을 때는 노점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었고요. 아, 그래요? 네, 하셨었고, 저도 이제 집이 이제 그 어머니가 계신 시골집에는 과수원을 조그맣게 했었어요, 대표님. 그래서 뭐 그 청가물 시장에 가면은 어차피 그 경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워낙 좋은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네. 단가가 안 맞으니까 결국에는 뭐 소매도 이렇게 노점에서 장사도 했었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과일을. 좀. 여기 보니까 네, 다른 거를 이직을 몇 번 시도를 하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대표님 한 2년 전에 아는 사람 소개를 해서 공장 생산직도 예. 갔었고요. 한두 군데 갔었는데 결국에는 대표님 거기서 연장 근무하고 토요일 근무까지 해야 네. 한 1년, 그러니까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국에는 300, 뭐 한 60?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맥시멈이 400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빡세구나. 네. 현장직도. 네. 그래서 그걸 또 다시 그만두시고 네. 다시 호텔로 오고. 왜냐면 이자는 점점 나가는데 그게 이제 저는 조금 어떻게 와이프랑 아껴보고 줄여보고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 대표님 말씀대로 빚이 빚을 나. 빚이 빚을 낳는다는 말이 와 그 말씀이 이 빚을 메꾸려고 이 빚을 네.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이 정말 맞으신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해져요, 진짜. 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이 빚을 메꾸기 위해서 저 빚을 갖다 쓰면 맞습니다. 네. 이 빚이 사라지는 줄 아는데 네. 빚이 더 커져 있어 보면. 네. 나중에 그래서 제가 대출을 처음에는 조금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해서 감당이 안 되죠. 예, 버텨서 하는데 또 대표님 말씀대로 다른 뭐 데서 또 일이 예, 터져. 예, 터지고 목돈 나갈 일이 생겨. 예. 그게 진짜 뭐 저 영상 보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어떻게 보면 와닿았던 빚이 빚을 낳는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그게 실패를 해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도망갈 길은 만들어 놓고 잘 망해도 살 길은 만들어 놓고 네. 망하거든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몰빵을 해요, 한 군데. 맞습니다. 그래서 망하면 끝이야. 네. 근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몰빵을 안 하거든요.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절대 같이 담지 않거든요. 네. 나눠 담지. 살 길을 만들어 놔거든요, 딱. 맞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분산을 할 수가 없지. 하나에 몰빵 쳐도 될까 말까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금 맞벌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외벌이? 네, 외벌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세종시가 참 집값이 비싼 동네인데. 네, 그래서 지금 임대 아파트 LH에 살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대표님 기간이 10년까지라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만약에 되면은 합격을 하면은 딱 3년이잖아요. 최대가 대표님. 그 시간 동안 하는 시간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대표님. 아, 돈을 모으게 되면 예, 빚 갚고 집도 예, 빚도 갚고 집도 집도 예. 구할 수 있고. 네. 절박하구나 이게. 네. 지금 그럼 자녀분은 몇 분 계세요?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지금 7살, 5살이에요. 아이고, 장가를 늦게 가셨구나. 네네. 제가 좀 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숙박을 하다 보니까, 연애를 좀 오래 하고, 예. 결혼을 늦게 하셨네. 네. 아, 난감하다. 진짜 이 나이 때면 아직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지가 네. 않아요. 뭐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잖아요. 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지난 시점부터가 네. 1인당 100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들어가는 돈이. 맞습니다. 네네. 뭐 태권도 하나 다니면 2, 30만 원이잖아요. 예. 태권도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네. 태권도 하나 다니면 2, 30만 원. 그러다 뭐 따님 피아노 배우고 싶어 그러면 또 2, 30만 원. 네. 그러면 50이에요 그냥. 맞습니다. 1인당 100이에요 그냥. 예. 사교육비가. 사교육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남들 다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네. 나만 안 시키면 그쵸. 네네. 아파트 단지에 보면 애들이 없어. 낮에 다 학원 가 있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애가 뭐를 하겠냐고. TV밖에 볼 게 없어.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야 부모들도. 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거기 가야 친구들이 있으니까. 와이프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어떻게 좀 나중에 보내고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사정 때문에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게 네. 친구가 없어요. 네. 나중에 애가 그럼 소극적이 돼. 네. 우리 집은 이것도 못 보내주는 형편이야? 이게 되는 거죠. 네네.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우면. 애들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주변에다가 이런 얘기는 해봤어요? 난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주변에는 얘기는 안 했고요. 대표님 그냥 와이프한테 일단 어느 정도 얘기는 했어요. 대표님. 그래서 오늘 면접을 보고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어머니랑 누님한테는 일단 얘기를 한 상태예요. 대표님. 사모님은 대충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희 와이프는 그냥 제가 뭐든 하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응원은 해줘요. 해봐라. 다행이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숙박업에서 하는 거는 제가 또 실패도 했었고 이직에 대한 실패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보다는 나은 직업 뭐든 급여를 받아야 되니까 네, 와이프는 그거에 대해서는 해봐라. 항상 늘 그렇게 말하죠. 네. 그러시구나. 근데 만약에 지금 다들 이제 어렵다고 하는 시기잖아요. 지금 보면.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장사를 선택하기 전에 막 이렇게 고민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그런 장사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요, 대표님.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죠. 이 대출이 이 정도 이자에 뭐 원금이 나가는데 당장에 그 대표님 뭐 트럭도 구매를 해야 되고 네. 그 뭐 대표님 영상을 보니까 물건 대금 같은 그래서 네. 어느 정도 200~300은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게 조금 저는 이제 그런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출을 대표님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심사를 해서 마지막 대출이거든요. 이제 담보 보증금 담보 대출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거의 완료된 상태라서 그게 나오면은 어쨌든 대표님 다행이네요. 예, 저는 그걸로 초기 자본에 들어가는 거를 좀 해서 와야 되니까요. 대출을 낳고 있네 지금 계속해서. 네, 근데 대출 금액이 크지도 않은 건데 보니까 그 서류 낸 거 보니까 대출이 1억 2천 정도 맞습니다. 있으신. 네, 크지도 않는 돈인데 이게 네. 지금 가장 큰 걸림돌. 다른 거는 없으시잖아요 대출이. 네, 네. 이것만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생활 때문에 이렇게 생긴 빚이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네. 지금 300을 받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대표님. 그러면 그 전에 이거보다 더 아래였다는 얘기예요? 그쵸, 대표님. 그래서 300에서 뭐, 세를 떼면은 200, 한 70, 80? 이 정도 됐었죠. 한 2년 뒤에. 그 정도 됐었죠. 그 정도 받아서 어떻게 생활해 40대가? 그래서 대표님, 제가 너무 좀 무능력하고 안이하게 생각했나, 그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와, 진짜 이렇게 해서는 이 금액 가지고 생활을, 그럼 한 달에 지금 실례하지만 네네. 은행 이자하고 같이 갚는 거예요, 원금하고? 네네. 그러면 얼마 정도 나가요? 지금 나가면은 거의 대표님 한 150, 그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대표님. 절반이 나가네요, 그냥. 네네. 월급의 절반이 나가고.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내라고 그러지? 얘네들? 그러니까 제가 좀 뭐 2천만 원, 뭐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받았거든요. 와, 이율도 만만치 않겠네. 네, 이율도 좀 갈수록 세지니까요, 대표님. 제가. 이걸 질문하려고 이율 선택했는데 뭐 후회는 없을 것 같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뭐 후회라는 게 없네요, 지금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 뭐 지금 여기서 팁을 하나 조금 드리자면 네네. 지금 현재 대출을 막 너무 나눠 받았어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이러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네. 당연히 올라가요. 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니까 이 사람은 없다고 판단이 돼요. 한 개 은행에서 몰빵 쳐줄 수가 없는 맞습니다. 사람으로 판단이 돼서 네. 신용도가 떨어져요. 예. 그냥 막 떨어져요, 그냥. 네네. 우리가 뭐 나중에는 뭐 이런 자산관리사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는데 네. 이럴 때는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한도가 안 나오잖아요. 한 안 방향으로. 나와요. 네. 예. 그래서 팁을 드리. 만약에 이 일을 한다고 치면 네네. 일단 사업자를 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집 주소로. 네네. 예. 집 주소 사업자를 농수산물로 내고 네. 매출을 발생 안 시키면 돼요, 그냥. 아, 왜 그걸 발생을 하냐면 네. 사업자를 갖고 있는 지 1년이나 2년 지나면 네. 요 사업자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소상공인으로 대출이 들어가요. 네네네. 소상공인에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은행에서 사업자금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네. 빚을 갚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이 저거네요. 그러면 지금 매달 나가야 되는 돈 150만 원. 생활비. 생활비가 그러면 150 가지고 애들 키우기가 이게 마이너스 생활. 마이너스죠. 네네. 아니 아무리 안 먹고 안 쓴다고 해도 집에서 밥만 야식 안 애들 간식 안 사준다고 그래도 7, 80이 나가는데 네네. 먹고 싸는 데만 애들. 맞습니다. 그 계절 바뀌면 5, 7에도 한번 사줘야지. 예. 애들 그렇게 부쩍부쩍 자라는데 맞습니다. 답이 안 나오네. 자, 그러면 뭐 적금은 둘째치고 무슨 큰일 생기면 그냥 또 대출로 때려 맞춰야 되는. 기존에 있던 거를 다 해지를 했었죠, 대표님. 뭐 보험도 다 해지되고 그러는 네, 거죠. 청약부터 해서. 정말. 근데 만약에 이 일을 하게 되면 보험은 꼭 괜찮은 걸로 몇 개 보장이 되는 걸로 들어놓으세요. 나중에 네네. 저도 망했을 때 보험을 다 모든 보험이 다 해약됐어요. 그냥 네. 다 끌어 써야 되니까 그 돈 해약하고. 근데
보장 괜찮은 걸로 해서 보험 들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네. 나중에 내가 아팠을 때 다 타먹어야 되니까. 앞으로는 계속 보험금이 올라간대잖아요. 네. 보장보험은 올라가고 사망보험금 그 내는 돈은 내려가고. 아, 네. 아이들한테는 이런 얘기는 안 해보셨죠? 네. 아직 어려가지고. 네네. 그럼 트럭 장사로 원하시는 소득이 한 500, 700, 800? 800? 최소 대표님 500부터는 시작을 좀 하고 싶어요. 500만 원. 네. 처음에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네. 처음부터 목표를 높게 잡으라고 그래요. 그냥. 아, 나중에 내가 익숙해지면 잘하겠지라고 하는데 목표를 처음부터 높게 잡아야지 네. 내가 좀 더 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손흥민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유럽 리그에 가고 싶어가지고 얘를 월드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키웠듯이 네네. 거기에 맞춰가는 거지. 내가 사는 대로 꿈에 맞춰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네. 꿈에 맞춰가야 돼요. 내가 그 성장해야 돼요. 처음부터 목표는 크게 잡는 게 좋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솔직한 얘기로 400, 뭐 이거 뭐 심한 부분 시키는 게 아니라 400, 500 벌금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투잡 쓰리잡에서 일단이라고 그래요. 길거리에서 먼지 먹어가면서 가족이랑 떨어져가면서 하는데 한 달에 1,000을 목표로 가야지. 최소한. 그래야 내가 빚을 갚고, 빚도 1,000만 원씩만 벌면 2년이면 갖고 생활비 다 주고 해도 2년이면 다 갚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네네. 그래야 내가 1년 더 해가지고 종잣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래도 해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네. 안 그러면 종잣돈이 안 생겨요, 이거 해가지고. 네네. 지금 저희 65세 되는 분, 가끔 영상에 나오시는 분, 사투리 쓰는 분. 네네네. 오늘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올 때 빚만 갖고 계셨어요. 1년 됐어요, 이제 거의. 네. 아, 어느 정도 다 갖고 이 돈이 지금 몇 천만 원이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할까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은행에 넣지 말고 그냥 안전빵인 주식을 사라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이런 개념 테마주 같은 거 건드리지 말고 네네. 안전한 거 그냥 주식을 사다 아니면 금을 사시라고. 네. 아, 돈은 원화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원화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가치가. 네네.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네. 이런 나라는 돈의 가치가 없어요. 화폐의 가치가. 하락이 될 거니까 달러를 사든 아니면 중국 위안화를 사든 금을 사든 셋 중에 하나를 사라고. 그냥 주식을 사든 안전빵으로. 그게 더 자산 불리기는 좋다고 네네. 그랬거든요. 그분이 한 달에 1,000 이상은 벌어가세요. 그 정도 목표를 갖고 하셔야지 이거에서 어느 정도 보람을 찾으시지. 애랑 떨어져서 사실 건데 그쵸. 그럼 네. 보람이 없잖아요.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그 시간을 아빠의 자리라는 게 없는 거. 애들과의 그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빼가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정도의 목표는 있으셔야 네. 가치가 있죠. 그 시간에 가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네. 저희가 1억 클럽이라고 있어요. 1억 클럽. 네네. 이게 뭐냐면 1년 소득이 1억이 되면 네네네. 저희가 무상으로 나중에 3년 돼서 졸업했을 때 네. 가게 오픈을 한다고 그러면 아. 자리 봐주는 거에서 모든 걸 다 알려드려요. 아. 물건 공급은 본인이 가서 해야 되겠지만 네. 물건 뭐 공급하는 거래처에서부터 다 오픈해주고 그냥 오픈할 수 있게 그냥. 예전에는 그걸 저희가 돈을 받고 했었어요. 네네네. 돈을 받고 오픈해주고 지금 한 30개 정도 오픈을 해줬는데 오픈해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다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그걸 굳이 남한테 알려줄 필요 없이 이제 더 이상 오픈 안 해주고 왔고 네. 우리 여기서 교육 잘 받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오픈 쳐주는 게 더 좋겠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외부에서 이제 국대과일이라는 이름을 달고 국가대표 과일 전혀 국대과일 달고 네네. 이제 오픈을 못하게 막았어요. 교육도 안 시켜줘요 이제는. 교육 자체를. 지금까지 뭐 저희가 30개 오픈하면 다 성공적이었으니까 그 바탕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거더라고. 딱 해보니까 내가 그 프랜차이즈 그 가게 개수를 많이 늘린다는 게 결코 오래 가진 못해요. 대부분 보면 네. 오래가는 브랜드는 프랜차이즈 그 가게들이 굉장히 극소수예요. 보면 딱 굉장히 소수로 지정해 주죠. 네.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브랜드가? 글쎄요. 베스킨라빈스요. 베스킨라빈스요. 네. 파리바게트에서 운영하는 SPC 그룹에서 하는 거죠. 그 베스킨라빈스 왜 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베스킨라빈스는 첫째
점포를 거리를 굉장히 둬요. 아. 점포 간의 거리. 그러니까 상권 보호를 해주는 거야. 얘네들끼리 서로 본사에서 아. 무분별하게 늘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인지도가 따라올 데가 없어요. 그쵸. 여러 회사가 덤볐는데 다 망했어요. 걔네들한테. 베스킨라빈스한테. 그리고 재고 걱정이 없다는 거. 아이스크림은 냉동 보관이기 그쵸.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되게 원해요, 사람들이. 근데 자본금이 엄청 들어가는 게 베스킨라빈스예요. 초기 오픈비가 뭐 근데 계속 베스킨라빈스는 잘 되잖아요. 어딜 가나 잘 되잖아요. 네네. 다 잘 돼요. 맞아요. 다 잘 돼요. 그 상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브랜드 중에 커피빈이라고 있어요. 네네, 커피 프랜차이즈. 알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최대 많은 프랜차이즈 개수를 갖고 있어요. 1000개가 넘게 있어요.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켜버려요. 진짜 많았었어요. 네. 여기 이 트럭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인원이 하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네네네. 똑같은 시스템에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장사를 스타일로 장사를 한다면 그 한정을 줘야 돼요. 보니까 그래야 나도 돈 벌고 그들도 돈 버는 건데 네. 만약에 사람을 늘리면 나는 돈 버는데 그들은 돈을 못 벌어요. 네. 결국은 빨리 사라질 수 있죠. 이게 이 좋은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아요, 대표님. 네, 많아요. 하다가 네. 뭐 포기하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 다른 게 없어. 내 스스로가 이거를 극복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나가면 단속에 대한 두려움.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문제점. 장사라는 게 가자마자 잘 될 수는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 시스템에서는 교육하면 어느 정도는 기본은 해요. 기본이라는 게 뭐 한 달에 400~500벌이는 해요. 네네. 기본벌이는 해요. 그냥 네네. 기본은 해요. 근데 그게 유지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죠. 네. 쉽게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빨리 그만을 둬요. 근데 대신에 여기 만약에 하실 분들한테는 그건 각오하라고 그래요. 정말 3년 군대에 갔다는 생각으로 하시라고 그래요. 네네네.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금방 50대요, 금방. 맞습니다. 금방 50대면 애들이 그때는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전부. 네네. 좀 있으면 바로 60대 되면 애들 대학교 제일 큰 돈 들어갈 때예요. 네네. 그럼 돈이 없어요, 내가. 맞습니다. 네. 그럼 애들 대학도 못 가게. 이런 대학 못 보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쵸. 네. 근데 대학 보내준다고 땡볕을 끌어다 보내주고 나면 애들 취업하거나 결혼할 때 또 돈 대줘야 돼. 또 어느 정도 해줘야 돼. 그러고 나면 내 노후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